빙고. 나도 왠지 안 볼 것 같아. 자, 먼저요. 봄 8부터 할게요. 봄 8부터. 여기부터 할게요. 실전 학습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테스트 잠깐 보고 그리고 바로 문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타임이 조금 짧은 애들이라서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게 되면 고전시가 나와 있죠. 그래서 국화야 너는 어이 하고요. 이정보에 그리고 이조년에 이화의 월백하고 이 두 사람 다 이제 조선조에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최치원 이 사람은 누구예요? 언제적 사람이야? 네, 통일신라 시대의 사람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됐나요? 근데 이 사람은 능력이 굉장히 출중해요. 실제로 당나라에 가서 빈공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빈공과가 뭐냐면 빈공과 뭐예요? 맞아요. 다른 나라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시험 봐서 과거에 급제하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거기에 과거 급제하고 나서요. 얘가 관직 자리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한 3급 공무원 정도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안 오죠, 잘. 3급 공무원이면 1급 공무원이 장관들이에요. 장관들. 각급 장관하고 국무총리. 되는. 그리고 각급 차관 있죠. 장관 죽으면 대타로 뛰는 애들. 차관들이 2급이에요. 근데 그 차관들까지 다 죽었어. 그러면 차관을 대신하는 애가 비서관입니다. 이 비서관이 3급 공무원이에요. 3급 공무원 위로는요. 기껏해야 몇 명 있다? 대통령 포함해도 한 24명, 25명? 그 정도밖에 없어요.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됐나요? 됐어? 최치원이 그 자리까지 올라갔었다고. 근데 얘가 결국은 자기의 관직을 때려칩니다. 왜 때려쳤어요? 향수병 때문입니다. 됐어요.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때려치고는 이제 돌아왔는데 신라에 왔더니 신라에서는 내 능력이 출중한데 왜 날 안 뽑아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뭐가 있다? 신라는 뭐가 있어요? 신분의 제약이 있는 거 뭐 있죠? 골품제도죠. 골품제도 때문에 얘는요 위로 못 올라가요. 구두품 위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말단 관리로만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짜증이 난 거야. 그래서 관직을 때려치고요. 맨날 한탄하는 글만 쓰게 됩니다. 어디에 들어가서? 가야산에 들어가서. 됐나요? 자, 이 촉규화도 마찬가지예요. 촉규화. 접시꽃이라고 하는 꽃인데 거기에 차관에서 이제 글을 쓴 겁니다.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얘기해요. 자, 그럼 이정보에 국화야 너는 어이부터 보도록 하죠. 국화야 너는 어이 국화 동그라미 치고요. 국화는요 뭘 상징한다? 국화는 지조 절개를 상징하죠. 지조 절개가 있는 선비라든가 아니면 지조 절개를 가진 어떤 존재. 자, 국화야라고 했잖아요. 야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국화야 해서 불렀으니까 이거 갑자기 부른 거죠. 이거 무슨 법? 돈호법이라고 합니다. 돈호법. 돈호법이라고 합니다. 국화야 너는 어이 너라고 했죠? 너 줄거고요. 이거 인칭대명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무슨 법 사용됐다? 의인법 사용됐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너는 어이 3월 동풍 다 지내고 3월 동풍이라고 하는 거 요 동그라미 치시고요. 평온한 시절이에요. 모든 꽃들이 피어나는 시기죠. 그래서 평온한 시절이고요. 3월 동풍 다 지내고 낙록한천에 낙록한천 요거 세모 치시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낙록한천은 나무가 떨어지는 됐어요? 추운 하늘이란 뜻입니다. 즉 그래서 추운 날을 얘기하는 거야. 되니? 그러면 국화가 피어나는 추운 계절 언제죠? 계절 언제야? 국화 언제 펴? 가을. 그것도 늦가을에 핍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낙록한천은요 늦가을을 지칭하는데 이게 시련과 고난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낙록한천에 내 홀로 피었느냐? 아마도 오상고절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꿋꿋한 절개란 얘기예요. 됐나요? 꿋꿋한 절개.
그래서 서리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홀로 절개를 지키는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하노라 여기 줄였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 노라라고 해서 나왔잖아. 이거 뭐예요? 감탄형어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법 사용됐어? 영탄법. 요거 사용된 거고요.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뭐냐면요. 뭐 선비의 지조를 예찬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국화의 지조를 절개했다, 예찬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시 보실게요. 나시. 나시 보시면요.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화라고 하는 거 요거 뭐 두 줄 쭉쭉 그어주시고요. 그리고요. 월백하고 해서 월백도 역시 두 줄 쭉쭉. 그리고 은한도 역시 두 줄 쭉쭉. 자, 그래서 이 두 줄 쭉쭉 그은 애들은요 다 뭐다? 백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됐나요? 이와 꽃 하얘요. 그리고 달도 하얗죠. 은하수 허예요. 됐나요? 아주 막 밝게 하얗진 않아요. 밤하늘 보면 이렇게 약간 뿌옇게 구름 낀 것처럼 하얘요. 됐나요? 자, 근데 어찌됐건 간에 얘네들은 백색의 이미지인데 이걸 통해서 뭘 드러내냐면 백색은요 원형적 상징을 따지게 되면 뭘 상징할까요? 백색의 원형적 상징. 순수, 순결. 그거 말고 또 순수하고 순결하면 우리가 쉽게 손을 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너무 깨끗하면 손 못 대요. 자, 그래서요.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고독, 외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고독과 외로움을 나타내고요.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제. 삼경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였고요. 시은이 잘 것 같은데 기대에 있다가 대체로 벽에 이렇게 벽과 일체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자면 안 돼. 알았지?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은한이 삼경인데 삼경이라고 하는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입니다. 굉장히 깊은 밤이에요. 왜? 옛날 사람들은 일찍 자거든. 기름 아까우니까. 됐어요? 아무리 늦게 자도 8시, 9시예요. 그때 자고 몇 시에 일어난다? 아침 4시에 일어나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이 시간은요 몇 시 정도 된다? 삼경의 시간은 대충 새벽 3시, 4시에 체감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됐나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밤이야. 근데 얘 잠도 안 자고 있어요. 삼경인제. 일지춘심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이거 가지 끝에 맺힌 봄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꽃망울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걸 느끼는 거야. 됐나요? 자, 그래서 얘는요 봄의 기운이 가지 끝에 맺혔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근데 봄의 기운이 가지 끝에 맺힌 게 눈에 원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추상의 구체화. 추상의 구체화입니다. 자, 일지춘심을 자귀와 알야마는, 자귀와 알야마는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귀는요 거기 두견세라고 나오는데 두견세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한다? 소적세라고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다 뭐다? 어떤 이미지를 갖는다? 한의 이미지를 가져요. 됐나요? 자, 그리고요 자귀가 알고서 소리 내는지 모르겠지만 왜? 밤에는요 새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소리를 가지고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청각적 심상도 같이 읽어낼 수 있는 거야. 자, 계속 보시면요. 자귀와 알야마는
다정도 병인 향하여. 다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감수성이 너무 풍부해서 잠 못 들어 하노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정도 병인 향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들어간다? 정서의 제시가 들어간다. 어떠한 정서? 애상감. 애상감이 뭐야? 이거 자주 나오는 말이잖아. 애상적이다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 애상감이 뭐예요? 외롭고 쓸쓸한 마음입니다. 되나요? 외롭고 쓸쓸한 마음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뭐다? 봄밤의 애상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다시 보시게 되면요. 쓸쓸하게 황량한 밭 곁에, 쓸쓸하게 황량한 밭 곁에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 촉규화가 피어 있는 곳이에요. 되나요? 꽃이 피어 있는 곳인데 이게 상징하는 바는 뭐다? 자신의 신분상의 한계야. 그래서 이 촉규화라고 하는 꽃은요, 접시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 있다고. 즉 비주류예요. 비주류. 외곽에 있는 애라고. 되니? 그러니까 신라 사회에서도 본인이 비주류였잖아. 왜? 얘는 가야계 사람이었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래서 쓸쓸하게 황량한 밭 곁에 탐스러운 꽃이 여린 가지 누르고 있는 탐스러운 꽃이라고 하는 거 요거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자, 향기는 향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래서 탐스러운 꽃과 향기 얘네 둘은요 뭘 나타내냐면 화자의 능력, 아주 출중한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는 학문적 경지를 나타내요. 자, 계속 보시면요. 향기는 매우 진한, 매우라고 하는 거 요거 줄긋고요. 희미해지고. 그림자는 맥풍 맞아. 맥풍 요거 줄긋고요. 자, 맥풍은 보리가 익어갈 때 부는 바람이라고 나와 있죠. 보리는 언제 추수해요? 보리 언제 추수해? 여름 몇 월쯤일까요? 6월? 땡. 몇 월일까요? 몇 월? 5월달입니다. 그래서 3월달쯤에 먹을 게 다 떨어져가지고 4월달에 이제 보리가 나올 때까지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먹을 게 생기니까. 근데 그때까지 먹을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의별 짓을 다 하죠. 그래서 그때를 힘들게 넘어가는 고개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보릿고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나요? 그때 굶어 죽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별의별 거 다 먹어요.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그거 먹고요. 아, 근데 나무 껍질 벗겨서 먹는다고 해서 나무 껍질을 벗긴 다음에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먹냐면 이거를요 쪄요. 쪘다가 꺼내가지고 빻아요. 그래서 잘게 부숴요. 그럼 그 햇볕을 말려요. 그런 다음에 바싹 마르면 다시 또 쪄요. 또 꺼내서 또 부셔요. 또 쪄요. 이렇게 해서 한 8번, 9번 정도를 쪄요. 그러면 애가 진짜 푸들푸들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삶는, 이제 같이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 안에서 섬유질 같은 게 나오면서 뭐가 된다? 죽처럼 변해요. 네. 아, 뭐 비슷하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야. 그것도 먹고요. 뭐도 먹었냐면 가만히 있죠, 가만히. 쌀 넣는 그 바닥에 까는 그 자리 같은 거. 그것도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끓여서 먹었었어요. 바퀴벌레? 없어서 못 먹었어요. 진짜. 조선시대 요리책을 딱 보면요, 바퀴벌레 요리법이 나와 있어요. 바퀴벌레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바퀴벌레 딱 나오면 아! 이러면서 도망가잖아. 그때 당시 사람들 아! 하면서 쫓아가서 먹는 거야. 야미! 그러면서. 됐나요? 고단데. 고담들 맞아. 고담들. 유해했으면 좋겠다. 뭐라고? 조금 궁금해요. 그래요. 저기 가면 먹을 수 있어요. 저기 어디야? 중국. 중국 가면 빨리 먹어. 중국 가면 물장구도 튀겨서 주고요. 정갈 튀겨주고요. 별별 거 다 튀겨서 팔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나오지. 네. 자, 어쨌든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매우하고 매풍이라고 하는 거 요거 두 개는요. 계절을 나타내는데 계절 뭘 나타내냐면 초여름이에요. 초여름. 5월달이 되기 전입니다. 자, 매풍마저 기우뚱하네. 수레나 말 탄 사람 여기 줄거고요. 자, 옛날에는요 말이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 비쌌기 때문에. 됐나요?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뭐 급이냐면 람보르기니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야 돼. 두 가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레나 말 탄 사람은요 높은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화자의 재능을 알아줄 사람이야. 근데 말했잖아. 말하고 수레를 타고 다닐 정도면 돈도 많고 권력도 있다고. 이거 뭐예요? 왕 또는 뭐라고 볼 수 있어? 귀족. 그렇지. 고관대작을 얘기할 수 있죠. 고관대작.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수레나 말 탄 사람 그 뉘가 보아줄까? 벌이나 나비들만 엿볼 따름이네. 벌이나 나비들이라고 하는 거 요거 줄겁고요. 한마디로 똥파리 같은 애들이라는 얘기죠. 됐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벼슬 진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벌이나 나비들만 엿볼 따름이네. 태어난 곳 비천하니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출신과 처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스스로 부끄럽고 사람들이 내버려두니 그저 한스럽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가 마무리가 됐고요. 주제는요. 주제는 뭐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뭘 개탄했다? 현실을 개탄했다. 개탄이란 말이 어려우면 그냥 한탄했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탄식한 건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같이 문제 풀어볼까요?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1번 선택지 보시게 되면 서리적 표현으로 냉소적 태도, 냉소적 태도 아니죠. 자, 1번 제끼고요. 2번 선택지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했다. 청각적 심상이 가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다에서도 딱히 나온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2번도 제끼고요. 3번 선택지 계절감을 주는 어휘로 가에서는 뭐 나왔어요? 국화 나왔죠. 국화 필 때는 언제라고? 늦가을이라고 얘기했죠. 그지? 그러니까 이거 맞고 나에서는요. 이화에 월백한다. 이화가 폈을 때는 언제예요? 봄입니다. 봄. 됐나요? 그러니까 이화를 통해서 우리가 계절감을 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와 매풍이 나오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2번 문제 볼게요. 자, 가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자, 내 홀로에는 다른 꽃들과 대조되는 국화의 속성이 드러나 있다. 맞죠?
너 혼자 어떻게 피었니? 남들 다 줬는데. 이 얘기하는 거잖아. 됐나요? 자, 그리고요. 2번 선택지. 나에서는 밝은 달빛을 받은 이와에서 환기된 화자의 정서가 자규를 통해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애상감. 아, 꽃 예쁘긴 한데 쓸쓸해. 이 생각한 거지. 근데 새가 우는 소리 들으니까 아, 더 쓸쓸해. 이 느낌 받은 거야. 왜? 자규는 한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리고 3번 선택지 보시게 되면요. 가에서는 동풍이 불어오는 3월이, 나에서는 은한이 기우는 삼경이, 화자가 대상과 이별하는 시간적 배경. 이별하는 건가요? 아니죠. 자, 그래서 3번에서는 가나 둘 다 잘못됐다. 답은 뭐다? 3번이다. 3번 문제 볼게요. 보기를 참고할 때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자, 보기 부분 보시게 되면요. 최치원의 촉교화는 삶의 현실이나, 여기 줄글자 삶의 현실이나 인식 태도를 사물에 투사하여 그 사물과 자아의 동일성을 이룬 한문 서정시의 하나. 여기까지 줄긋고요. 이다. 최치원의 삶을 고려할 때 그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여기 줄글자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신분상의 한계. 여기까지 줄긋고요. 로 인해 세상에 크게 쓰이지 못한 채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할 때가 많았다. 최치원은 이 작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화자를 통해 이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여기 줄글자 자신의 처지를 촉교와의 투사. 여기까지 줄긋고요. 하여 표현하고 있다.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보시게 되면요. A에서 화자는 자신의 신분상의 한계와 탁월한 능력을 대비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그죠? 그래서 비천한 곳에 내가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하고 탐스러운 꽃과 향기.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잖아. 됐나요? 자, 2번 선택지 보시게 되면요. B에서 화자는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조만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그랬는데 그런가요? 아니죠. 내 능력이 향기라고 한다면 내 능력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쓰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되나요? 기대감 같은 거 안 드러나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주봉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주봉전 보시게 되면요. 자, 그래서 첫 부분부터 같이 볼게요. 이때 옥경의 성관이, 옥경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신선이 사는 곳이에요. 특히나 옥황상제의 궁궐입니다. 그 안에 있는 뭐다? 이야, 진짜 그냥 먹어도 돼. 꼬시락거리지도 말고. 알았지? 자, 보시면요. 이때 옥경의 선관이, 선관이면 뭐예요? 이게 신선이에요. 신선. 신선 중에서 누구를 보필하는, 옥황상제를 보필하는 관리가 되겠죠. 되나요? 자, 그래서 선관이 항상 제일봉에 와서 놀았는데 황제가 거동하시는 것을 보고 선관이 급히 올라가느라 옥저와, 옥저는요 필입니다. 필이. 옥으로 만든 필이에요. 옥저와 검고를 버리고 가게 되었다. 이때 주봉이 그 옥저와 검은고를 보고 즉시 천자께 바치니, 이게 황제죠. 천자께서 보시고 어루만지며 물으셨다. 이것이 무엇이냐? 세상에는 없는 것이로구나. 하시고 조정 백관들을 불러 알아보도록 하시니, 아무리 알고자 한들, 여기서부터 대가로로 묶을게요. 아무리 알고자 한들 옥경의 성관이 가졌던 보배라 어찌 알겠는가? 라고 해서 끝나죠. 여기까지 해서 대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이거 뭐다? 편집자적? 그렇죠. 논평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다. 왜? 걔네들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근데 주봉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얘는 알아봐요. 됐나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천자께서 주봉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길 경은 아는가 하시니 주봉이 엎드려 아뢰었다. 옥저는 여기서부터 두 줄 묶어볼까요? 자, 옥저는 장량이 계명산에 올라 8,000병사를 흩었던 옥저이고, 검은고는 성관이 8선녀를 희롱하던 검고이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장량 얘기가 나왔는데 장량은 어디서 나오는 애냐면 초한지,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울 때 전국시대 때 나온 애예요. 됐나요? 그때 이 장량은 누구 편에 있었냐면 유방.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 요새 갑자기. 한나라의 고조인 유방의 밑에 있던 애예요. 근데 이 항우가 8,000 병사를 이끌고 쫓아오거든. 근데 항우가 정말 잘 싸웠대요. 싸움 랭킹을 중국 사람들한테 매겨보라 그러면 1위가 항우예요. 역사상의 인물들 중에서. 2위, 3위가 이제 관우, 장비 정도. 나머지 2명은 까먹었어요. 맨날 듣보잡들이라서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항우가 너무 잘 싸우니까 얘를 피해서 도망을 갔거든. 유방이. 근데 이 뒤를 후퇴할 때 뒤에서 덮치면요 이 사람이 많이 죽어요. 됐니? 그래서 후퇴를 쉽게 못하는데 장량이 내가 시간을 끌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가십시오 라고 해서 보내요. 그러고 나서는 장량이 일부러 앉아 있었던 거지. 어디에? 봉우리 위에. 산봉우리 위에 앉아가지고 앞에다가 바둑판 놓고 바둑을 둔 거야. 자기 그 부하하고. 그러면서 술을 따라서 마시고 있었던 거지. 근데 거기에 장량하고 장량의 부하하고 호위병 2명만 딱 있었던 거야. 4명. 분명히 8,000병사하고 싸우는데 4명만 끌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자리에서 이러고 있다가 장량이 항우 장사님 오셨소. 거기 멀뚱히 있지 말고 올라와서 같이 술 한잔 하십시다. 그러면서 벌컥벌컥 마신 다음에 옥피리를 삥 하면서 부은 거야. 나한테 뭘 기대해? 자, 삐리삥 하면서 불었더니 그 순간 항우가 소름이 쫙 돋았던 거야. 왜? 그 전에도 장량의 계략에 속아가지고 매복당해가지고 병사들이 몰살당한 적이 있거든. 저 새끼 저러고 있는 거 저것도 지금 덮치게 한 다음에 매복하는 놈들이 덮칠 거다. 우리를 도망가야 돼. 그래서 말을 돌려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뒤로 다 도망가 버려요. 그 얘기한 거예요. 이거 고사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검은고는 선관이 팔선녀를 희롱하던 검은고이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선관이 팔선녀를 희롱했대요. 선관이 팔선녀를 희롱했대요. 자, 몇 개야 손가락? 9개. 9개죠? 힘들어 죽겠다. 9개죠. 이거 뭐예요?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소설의 내용을요 인용한 거죠. 되나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요 뭐다? 이걸 통해서 주인공이 비범하다는 거. 뭔가 내력이 있다. 하늘에서 온 애다. 뭐 이런 느낌 주는 거예요. 자, 천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경들은 다 각각 불어보라 하시니 백관 여러 신하들이에요. 모든 신하들. 자, 얘네들이 아무리 풀려고 해도 입만 아플 뿐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주공이 여기서부터 가로 10개요. 주공의 명령을 받자와 옥저는 입에 물고 검은고는 손에 들고 희롱하듯 연주하니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역시 비범해요. 이게 돼? 야, 입에 피리 물었대. 그럼 검은고를 들었대. 그럼 이걸 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미친놈이잖아. 자, 옥저 소리는 여기서부터 가로 10개요. 옥저 소리는 산천의 초목이 춤추는 듯하고 검은고 타는 소리는 온갖 짐승이 노래하는 듯하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소리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거야. 됐나요? 자, 천자께서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천자께서 주공의 손을 잡으시고 못내 사랑하시며 여러 벼슬을 내리시며 주홍의 큰 글씨로 사명기를 써주시고 항궁하셨다 라고 되어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공이 총애를 받게 되죠.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왜? 왕이 한 명만 너무 좋아하면요 그거 싫어하는 애들 나온다고. 왜? 밥그릇 나눠 갖기 위해서. 됐나요? 그래서 이게 시기의 원인이 됩니다.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돼. 나서면 안 돼. 군대 가서 나서면 개고생해요 나중에 진짜로. 뻑하면 불려가고 뻑하면 뭐하고 그래요. 그래서 딱 군대 가면 왜 여학생들한테 이걸 얘기하고 있죠? 여학생들은 가지도 않는데 나중에 남자친구나 아니면은 오빠나 뭐 남동생이나 가게 되면 그렇게 얘기해주세요. 중간만 가라. 나대지 말라고. 나대지 말라고. 너무 못하면 고문관이라고 또 갈굼당해요. 근데 너무 잘하면 또 맨날 불려가요. 심심하면 불려가요. 넌 능력자니까 일로 와. 에이스 카드 쓴다 그러면서 이렇게 던져요. 내가 말년에 그걸 당했었어. 아니 난 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근데 분대장 교육이라고 하는 걸 갔는데 그럼 각 부대에서 다 분대장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 교육을 갔는데 한 200명 있었거든? 거기서 내가 1등을 한 거야. 근데 문제는 내가 수방사 헌병단이거든요.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단. 역사상 수도방위 사령부가 1950몇 년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 유구한 역사 동안 수방사 헌병단에서 단 한 번도 종합 1위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내가 그걸 해버렸잖아. 미친 거지. 나도 내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 원곡결에. 그래서 갔는데 그때 막 특박이 막 쏟아지더라고. 중대장 2박 3일, 행보관 2박 3일, 대대장 4박 5일, 그리고 그 누구야? 헌병단장이 또 4박 5일 막 이래가지고 와 쏟아지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러고 나서부터 갑자기 어느 순간 에이스가 됐어. 뭐만 있으면 불러 제껴요. 남경아 그러면서 불러. 병장이 남경 귀찮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 남경아 애들 데리고 여기 운동장에 이거 축구 라인 그리는 것 좀 해줘. 그럼 왜 쓸데없는 걸 날 불러줘? 그럼 그냥 니네가 해도 되잖아 그러면서 맨날 뻑하면 불려가요. 군대는 그래서 가서 뭐 하면 안 된다? 나대면 안 된다. 중간만 가라. 됐나요? 너무 나대는데. 크면서 바뀌라고 해. 알았지? 조련을 해. 남동생 있어? 저요? 아니요. 오빠. 아니요. 그럼 됐어. 까먹어도 돼. 자, 어쨌든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황궁하셨다 다음에 그 후로는 조정에서의 권세가 전국에서 진동하더라. 이때 조정 백관이 모여 의논하되 주봉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주봉이 조정 권세를 자기 혼자 차지하였으니 우리는 무슨 벼슬을 하겠는가 하며 주봉을 원망하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면. 자, 그래서 시기 질투하죠. 자, 이때 좌승상하던 유정한이라 하는 놈이, 자, 그래서 놈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되는 거죠. 안 좋은 애야, 안 좋은 애. 한 묘책을 생각하고 황제께 나아가 아뢰기를 해평도사를 보낸지.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가 말하는 거 뭐야? 5줄이죠? 5줄 통째로 묶어주세요. 해평도사가 뭐냐면요, 해평을 다스리는 관리입니다. 됐나요? 지금으로 따지면 경상도지사 정도 되는 거예요. 경기도지사 또는 경상도지사 뭐 이런 거. 됐어요? 자, 그래서요, 해평도사를 보낸 지 여러 해가 되었으나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들어보니 해평도사로 간 놈들이 일심으로 힘을 합쳐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잡당하여 연습하고 군사훈련을 한다고 하옵니다. 이들이 국가의 환란을 일으킬까 하오니 폐하께서는 깊이 생각하옵소서라고 되어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게 바로 계략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장 믿을 만한 애를 왕이 보내겠죠. 그지? 지금 왕이 가장 믿는 애가 누군데? 주봉이죠. 됐나요? 그러니까 주봉아, 가서 네가 거기 애들 정리 좀 하고 와. 그러면서 보내는데 그때 이제 수적들을 만나죠. 그래서 얘네들한테 공격당해요. 그래서
병사들하고도 헤어지고 아내하고도 헤어지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한이 천자가 크게 근심하여 말하였다. 짐도 괴이하다 여겼었는데 과연 그런 듯이구나 하시고 명령하여 가로되 문무 여러 신하들 중에 충성심이 높고 능력 있는 사람을 가려 보내도록 하라 하셨다. 그래서 주봉이 뽑힌 거죠. 자, 중력 부분 줄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평도사로 가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해평도사로 가던 주봉은 수적 장취경에 의해 아내와 헤어져 떠돈다. 한편 주봉의 아내는 아들 해선을 낳지만 어쩔 수 없이 해선과 헤어지게 되고 해선은 장취경에 의해 길러진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가족의 시련이 되겠죠. 가족의 시련. 쟤는 왜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선과 헤어지게 되냐면 장취경이가 이 주봉의 아내를 범하려고 해요. 미친놈. 어차피 얘는 수적이야, 수적. 됐나요? 도덕적인 거 없어요. 해적이기 때문에. 됐나요? 그러니까 남의 아내고 뭐고 내 손 안에 있으니까 내 거 하지 뭐. 이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해선이를 놓고 엄마가 강에 투신을 합니다. 무슨 엄마요? 혜선이 엄마. 해선이 엄마. 됐어요? 그러니까 주봉의 아내. 헐. 됐나요? 그래서 주봉이가 이제 해선이는 그러니까 갈 곳이 없잖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장치경에 의해서 길러지게 된 거예요. 헤엄을 못 치니까 애가 어려서. 됐니? 수영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힘 좋고 폐활량 좋은 사람이 하는 거야. 나 저번에 한번 태국 가가지고 하다가 사망하는 줄 알았어. 여기서 저기 가는데 심장 터질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크아 하면서 물 먹고 막. 우리 마누라가 훨씬 빨라. 우리 마누라 요새 수영하거든. 아시아의 물개 같아. 정말 빨라요. 한번 수영장 가면 나오질 않아. 갔다 하면 3시간 동안을 자유수영을 하고 와요. 와 진짜 아마 지금 오늘도 가 있을 거야 지금. 자, 계속 보시면요. 과거를 보러 황성에 간, 그러니까 왕이 있는 곳이죠. 황성에 간 해서는 하룻밤 묵게 된 곳에서 주인과 이야기를 나눈다. 이 주인이 바로 누구냐면 얄궂게도 주봉의 엄마입니다. 할머니예요, 할머니. 됐어? 근데 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자, 부인께서 소자를 보시고, 부인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이게 누구예요? 할머니. 주봉 엄마. 소자를 보시고, 소자. 여기서 이게 누구예요? 해선이. 손자. 그렇게 슬퍼하시니 부인의 자제분은 어디를 가셨나 봅니다. 말투가 이거 완전 아저씨 말투죠? 얘 근데 몇 살이야? 14살이에요. 14살. 부인께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끔찍해요. 자, 하니 부인이 말하기를 내 아들 이름은 주봉이요. 일찍이 14세 과거급제하여 해평도사라 간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해평도사라 간지 14년이나 되었으니 소식이 완전히 끊어졌으니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주봉의 상황이에요. 근데 사람이 없어졌어. 근데 소식이 없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으면 거의 대체로 뭐라고 보면 돼요?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아주 드물게 살아 돌아오는 경우가 있긴 있죠. 아주 드물게. 그래서 예전에 그 일본하고 전쟁 있을 때 미군 중에 한 사람이 KIA로 떴어요. KIA가 뭐냐면 Kill in Action이에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근데 이 사람이 죽지 않았던 거야. 다른 곳 참호에 가서 숨어 있었는데 원래 자기네 참호, 들어가야 되는 참호에 비행기가 폭격을 해가지고 사람이 죽어서 터졌는데 시신이 알아볼 수가 없어서 아 이게 그냥 걔네가 다 죽은 건가 보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야. 그래서 다 죽은 걸로 처리를 했는데 얘가 참호를 착각해서 다른 참호로 간 거야. 근데 거기에 아무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폭격이 안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나 살았네? 그러고 있는데 부대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야. 얘가 죽었다라고 보고가 된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갔는데 문제는 그 연락이 걔네 가족한테도 갔지만 걔 여자친구한테도 간 거야.
여자친구가 그래서 뭐 한 거야? 여자친구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혼자 있다가 외로우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야. 오마이갓.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임신까지 했어.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시기가 돌아온 거야. 왜 차편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구걸 하다시피 하면서 그냥 걸어가지고 기어가지고 와가지고 돌아온 거야. 헐. 완전히 그냥 어이가 없는 거죠. 됐어? 내 거 핸드폰 카톡 온 거 보고 있지 마. 자, 그래서요. 그런 상황도 있어. 아니, 그 다음 이야기는 나도 몰라. 그런 이야기를 내가 봤어. 뭐 기묘한 얘기 뭐 그런 데서 봤어. 재밌잖아. 짱 재밌어 그거. 진실 혹은 거짓 해가지고 나는 거짓에다 걸었거든. 우리 가족 그거 가지고 내기해요. 나 여기에 1,000원. 그래서 여기 딱 걸고 우리 와이프가 나는 진실에 1,000원. 그러면서 딱 걸었는데 졌어. 그래서 제가 지금 지갑에 돈이 별로 없습니다. 하도 많이 져가지고 빨리 쇼미더머니가 해야 돼. 쇼미더머니 우승자는 내가 6연속으로 맞췄거든요. 그때는 내가 진짜 세게 해요. 10만원 빵 해요. 10만원 빵. 근데 한 번은 내가 이번에 진짜 세게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그래? 뭘로 할래? 그래가지고 50만원 빵 그랬더니 오케이 콜 그러는 거야. 이겼습니다. 와, 누가 맞히셨는데요? 그때 누구였더라? 릴보이. 릴보이. 나 왠지 릴보이가 될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띡 찍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아니야 딴 애 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찍었는데 나가리.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 씩씩거리고 막 며칠 동안 화냈어. 며칠 동안. 왜 화를 내고 그래? 근데 자기야 출출한데 우리 족발 먹을까?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 우리 와이프가 진짜 그러면서 여기야 족발 갖다 주세요. 그러면 돈 주고 딱 얼마까지만 먹었냐면 12만 원까지만 먹었습니다. 아니 족발로 12만 원 어떻게 먹어? 왜냐면 나중에 우리 와이프가 진짜 배노할 것 같아서 알았어 봐줄게 그만해 38만 원 너 먹어라 그러면서 내가 옷 하나 해줬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이렇게 아량을 베풀었는데 아니 왜 서프라이즈 거기에서는 왜 짤이 없냐고 1,000원짜리라고 안 봐줘. 아 진짜 이러다가 거지 되겠네 진짜.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요 14년 돼서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죽고 살아있었던 거죠. 됐나요? 그 사람도 돌아오는데 거의 한 2년 걸렸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사람.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이런 답답하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니 혜선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 과거 볼 생각도 없어져 부인께 여쭙기를 저 옥저와 검은 거를 주시면 값을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 했다. 혜선이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부인이 옥저와 검은 거를 내주시니 혜선이 받아가지고 한번 불어보았다. 부인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부인이 그 부는 소리를 들으니 주봉과 같이 부는지라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요 뭐라는 걸 암시하는 거야? 혈연이라는 것을 암시하죠. 그러니까 이 집안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야. 부인이 더욱 슬퍼하다가 주봉을 생각하고는 억조와 검은 거를 내어주며 말했다. 죽은 자식을 생각하여 주는 것이니 죽은 자식 그러니까 이미 엄마도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되나요? 부디 자주 들러주시오. 자 이때 혜선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이때 혜선이 부인께 하직하고 바로 해평으로 날아가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왜 해평으로 갔을까요? 아 진짜 날아간 게 아니야. 나의 뜻이 갔다고 빨리 갔다고. 되나요? 주봉 찾으려고. 그래서요. 경치 좋은 곳에 앉아 여기서부터 대가로를 묶어볼게요. 경치 좋은 곳에 앉아 옥조와 검은 거를 연주하니 그 소리가 맑고 아름다워 산천이 진동하더라. 여기까지 해서 대가로 닫아주시고요. 여기서 과장법 사용됐고요.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 편집자적 논핑이라고 할 뻔했어. 이건 논핑이야. 자 그리고요.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만남의 계기가 됩니다.
이때 주봉은 여기서부터 가르을게요. 이때 주봉은 빌어먹으며 이곳저곳 다니다 천만 의외로 옥저와 검고 연주하는 소리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은은히 들리거늘 반가운 마음에 더듬더듬 찾아 들어갔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이거 뭐예요? 우연적 사건 정리죠. 자, 그러다 보니 한 소년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 옥저도 낯이 익었고 검은고도 낯이 익었다. 마음에 기이한 생각이 들기를 분명히 나의 옥저가 검은고로다 하여 눈물을 흘리니 이를 본 혜선이 물어보았다. 거리는 이게 누구예요? 주봉이죠? 거린, 거지란 뜻이야. 거지인 당신은 무슨 용고로 그렇게 슬퍼하는 것인가? 지금 이거 하대하는 거예요. 아빠지. 아빠한테 반말하고요. 야, 아빠! 너 뭔데 지금 그렇게 눈물 흘려? 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버리장머리 없죠. 근데 아직 아빠가 모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거린이잖아. 거지잖아.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낮은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하대하는 거예요. 자, 거린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주승상의 아들 주봉인데 여기 지금 주봉이 얘기하는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입니다. 여섯 줄 통째로 묶어주시고요. 나는 주승상의 아들 주봉인데 어린 나이에 과거 급제하였더니 황제께서 벼슬을 많이 주심에 조정이 시기하여 나로 하여금 해평도사로 보내도록 하였다. 그래서 해평도사로 부임하러 가다가 바다에서 수적 장시경을 만나 하인 30여 명이 다 죽었다. 그리고 또 나를 물에 밀쳐 넣었는데 옥황상제께서 살려주셔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빌어먹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거 사건의 요약적 진술이 드러나죠. 됐나요? 자, 하고 옥저와 검은고를 자꾸 쳐다보았다. 이를 본 혜선이 묻기를 이 옥저와 검은고를 네가 한번 풀어보겠는가?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요, 아직 아빠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대하는 거예요. 자, 하며 검은고와 옥저와 검은고를 주니 여기서부터 대가로로 묶어볼게요. 옥저와 검은고를 주니 주봉이 받아서 옥저는 입에 물고 검은고는 손으로 타니 얘 또 이런다. 왜 이러냐고. 하나씩 하면 안 돼? 자, 무슨 긴 열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손으로 타니 그 소리의 맑고 아름다움이 혜선보다 더하더라. 여기까지 해서 대가로 닫아주시고요. 여기도 역시 뭐다? 편집자죠? 논평이다. 이때 구경하는 사람들이 이르되 형제지간 아니면 부자지간 아니면 형제지간이다. 그러니까 둘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하니 혜선이 생각하기를 황성의 부인께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황성의 부인께서 말씀하신 주봉과 같구나. 주봉이 떠난 지 14년이고 또 내 나이가 14세요. 사람들마다 내가 거린 것 같다 하니 실로 이상하구나.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면. 그러니까 주봉이 자신의 아빠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자신과 주봉의 관계를요. 의심하기 시작하죠. 됐나요? 됐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1번 선택지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거 없고요. 2번 선택지 요약적 서술을 통해 시대적 배경을 제시한다. 시대적 배경 제시하는 거 없어요. 이것도 제끼고요. 3번 선택지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주관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 편집자적 논평이 이런 거죠. 됐나요? 자, 그러니까 답 몇 번? 3번. 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번 치시고요. 천자는 해평에서 환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유정원의 말에 근심하고 있다. 맞죠? 나오잖아.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위로 한 5줄 올라가면 나오잖아. 대여섯 줄. 천자가 크게 근심하여 말하였다. 자, 2번 선택지. 부인은 혜선의 연주를 듣고 혜선이 주봉과 인연이 있음을 확신했다라고 얘기했는데 확신해요? 아니죠. 됐나요? 주봉이 생각났을 뿐이야. 그냥 자꾸 우리 아들 생각난다.
그러면서 이거 너 가져. 그러면서 주는 거야. 되니? 자, 답 2번이고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보시게 되면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쳐두시고요. 보기를 보시게 되면 주봉전은 주여주 주봉 주해선의 3대를 중심으로 한 3대를 중심 여기 주요보고요. 이산시련 여기 주요보자 이산시련 상봉의 서사구조 여기까지 주요보고요. 를 가진 작품이다. 주봉전은 신물 획득과 여기 주요보자 신물 획득과 가족 찾기 위기 극복 과정 등에서 우연히 반복되고 전기성 여기까지 주요보고요. 이 두드러지는 등 작품 전체에 걸쳐 비현실적 요소를 비현실적 요소 여기 줄였고요. 삽입하여 당시의 독자들로 하여금 큰 흥미를 갖게 하였다. 자, 1번 선택지 보시게 되면 주봉이 거린이 되어 해평을 떠도는 것은 인물이 겪는 시련으로 볼 수 있겠군. 맞죠? 1번 제끼고요. 2번 선택지 죽을 위기에 처한 주봉을 옥황상제가 살려준 것은 비현실적 요소. 맞죠? 3번 선택지 옥저와 검은고를 통해 주봉과 해선이 만나게 되므로 옥저와 검은고는 상봉의 매개물이라고 할 수 있겠군. 맞죠? 4번 선택지 해선이 주봉의 어머니 집에 머물고 연이어 주봉을 만나는 장면에서 우연히 반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맞죠? 5번 선택지 해선이 부인을 만나 주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이후 과거를 치를 생각이 없어진 것에서 전기성이 드러나나요? 전기성 아니죠? 기이한 이야기예요. 기이한 이야기. 됐어요? 기이하지 않습니다. 나 수능 보지 않을래. 이러면 전기성인가요? 아니죠? 네. 정상은 아니겠네요. 정상. 근데 요새는 수시로 가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근데 미대는 안 돼. 미대는 정시까지 가야 돼. 자, 보시면요. 벌의 유전과 관련되어 있는 글입니다. 1벌의 이타 행동. 왜요? 아, 왜? 네? 뭐? 네? 뭐? 자, 봅시다.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아시겠죠? 네. 그러고 테스트 볼 겁니다. 어. 자, 그래서 얘요. 문단기호 좀 매겨주시고요. 문단기호 가나, 다라, 마까지 해서 문단기호 좀 매겨주시고요. 가나, 다라, 마. 그 그림 옆에가 다예요. 그리고 A 부분이 라고요. 자, 그러면 핵심 내용들만 좀 골라봅시다. 자, 가에서 벌 군집은 벌 줄고고요. 한 마리의 여왕벌과 2, 3만 마리의 일벌 그리고 몇십 마리의 수벌로 수벌이라고 하나요? 수펄이라고 하지 않나요? 어쨌든 수벌로 분업화된 여기 줄고자 분업화된 사회구조 여기까지 줄고고요. 를 가지고 있다. 수벌은 번식기에 태어났다가 곧 사라지고 얘네들은 그냥 번식용이에요. 됐나요? 여왕벌은 매일 2,000개씩의 알을 낳는다. 일벌은 암컷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식을 낳지 않는 대신 어미인 여왕벌이 낳은 여동생을 헌신적으로 돌보며 온갖 일을 도맡아 한다. 일벌이 여기 줄긋자 일벌이 자신의 생식 능력을 포기 여기까지 줄긋고요. 하면서까지 여동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희생 줄고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이타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타 행동 여기 줄고고요. 자, 나문단 이처럼 자신의 자손을 남기지 않는 일벌의 특이한 이타 행동은 유전자를 중심으로 생명 현상을 바라보는 혈연 선택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혈연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치시고요. 혈연 선택 이론이란 생명체가 여기 줄글자 생명체가 자신의 유전자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혈연도가 높은 다른 개체의 생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진화론적 관점 여기까지 줄고요. 이것을 말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진정한 생명의 주체는 생명의 주체 여기 줄고요. 태어나서 번식하고 죽는 생물 개체가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유전자 곧 DNA일 수 있다는 것이다. DNA 여기 줄고요. 자, 다음 문단 보시게 되면요.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생물은 생물 줄고요. 유전자의 집합체인 염색체가 여기 줄고자 염색체가 암수 모두 한 쌍 여기까지 줄고요. 이로 이루어진 배수체의 유전 양식, 배수체의 유전 양식 여기 줄고요. 을 갖고 있다. 즉, 한 쌍의 염색체가 감수 분열을 통해 한 쌍의 염색체가 감수 분열 여기 줄고요.
그러니까 두 개 붙어 있는 애가 이렇게 또깍 하면서 이렇게 두 개로 분해되는 게 이제 감수 분열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한쪽이 정자나 난자 속에 남게 되고 그들이 수정하여 그들이 수정 여기 줄거고요. 생긴 자식은 암수 모두 한 쌍의 염색체를 갖는 배수체가 되는 방식이다. 배수체 여기 줄거고요. 하지만 앞에서 슬래시로 끊고요. 벌이라고 하는 애 얘 네모 치시고요. 암컷은 배수체이지만 수컷은 감수 분열한 암컷 염색체의 한쪽만 갖고 있는 단수체로 배수 단수체의 유전 양식을 갖고 있다. 배수 단수체의 유전 양식 여기 줄거고요.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벌의 유전에서 배수체인 암컷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래서 AB 또는 AC가 태어날 때 여기 줄거고요. 는 감수 분열한 엄마 염색체의 한쪽 여기 줄거죠. 엄마 염색체의 한쪽 여기 줄거고요. 과 아빠 염색체가 수정해야 한다. 아빠 염색체가 수정 여기 줄거고요. 그러면 A하고 B가 결합하거나 A하고 C가 결합하죠. 그러면 AB, AC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앞에 슬래시를 끊고요. 단수체인 수컷이 태어날 때는 수컷 동그라미 치시고요. 아빠가 필요하지 않다 여기 줄거고요. 엄마가 낳은 미수정란 여기 줄거자 미수정란 B 또는 C가 그대로 자란 것이 수컷 여기까지 줄거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A하고 B가 결합하든 A하고 C가 결합하든 결합하고 남은 찌꺼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수컷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수컷들은 찌꺼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 유전학적으로 보면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XY 염색체냐 XX 염색체냐에 따라서 남자냐 여자냐가 구분이 되죠. 뭐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돼요? Y 유전자야 X 유전자야? Y야? 확실하게 생명하는 사람 여기 없어? Y야 X야? 뭐가요? 아니 남자 여자 결정하는 게 Y냐고 X냐고. Y. X일걸? 문제 풀 때도 Y예요. Y라고? 문제 풀 때. 몰라요. 네. 아 뭐야? 자, 어찌됐건 간에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수컷이 태어날 때는 아빠가 필요하지 않다. 엄마가 낳은 미수정란이 그대로 자란 것이 수컷이기 때문이다. 자, 라문단 볼게요. 벌처럼 배수단수체의 유전 양식을 보일 때 혈연도는 어떻게 될까? 혈연도 요거 네모치시고요. 벌 분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1벌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유전자형이 AB 줄거고요. 염색체를 갖는 암컷 1벌 F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F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배수체인 F의 염색체 AB는 그 절반이 아빠로부터 절반이 아빠 여기 줄거고요. 절반은 엄마로부터 절반은 엄마 여기 줄거고요. 이어받은 것이다. 따라서 1벌 F와 부모 사이의 혈연도는 50%가 된다. 그럼 자매 사이 여기 네모치시고요. 혈연도는 어떻게 될까? F와 자매 관계에 있는 암컷은 유전자형이 AB 또는 AC인 염색체를 가질 수 있다. 만일 유전자형이 AB일 경우에는 F와 염색체가 100% 일치하게 되고 그리고 유전자형이 AC일 경우에는 50%가 일치하게 된다. 그래서 이 100%와 50%를 합쳐가지고 이제 다시 100분율로 바꾸면 이게 75%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혈연도랑 같은 유전자를 갖는 평균값이기 때문에 자매 사이의 혈연도는 여기 줄거자 자매 사이의 혈연도는 이런 쪽으로 75% 여기까지 줄거고요. 벌분집 여기 줄거고요. 대부분 1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실제 혈연도 또한 여기 줄거자 실제 혈연도 또한 이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여기 줄거고요. 마문단 가족 사이의 혈연도를 고려해 볼 때 혈연도를 고려 여기 줄거고요. 1번은 유전적으로 부모나 자식보다 언니나 여동생과 여기 줄거자 언니나 여동생과 더 가까운 사이 여기까지 줄거고요.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벌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낳는 것보다 혈연도가 높은 여동생을 키우는 것이 여기 줄거자 여동생을 키우는 것이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는데 훨씬 유리 여기까지 줄거고요. 한 셈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혈연 선택 이론에서는 자신의 자손을 남기지 않는 1벌의 특이한 이타 행동에는 혈연도가 높은 다른 개체를 보호함으로써 자신의 유전자를 이어나가기 위한
유전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까지. 자,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윗그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않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자, 1번 선택지 보시게 되면 인간은 배수체의 유전 양식을 갖고 있다. 맞죠? 2번 선택지 벌군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1번은 모두 암컷이다. 맞죠? 3번 선택지 여왕벌과 달리 1번은 자신의 자식을 남기지 않는다. 맞죠? 4번 선택지 혈연 선택 이론에서는 생명의 주체를 유전자로 본다. 맞죠? 5번 선택지 여왕벌이 낳은 미수정란이 그대로 자라면 1벌. 아니죠. 미수정란이 자라면 수벌. 됐나요? 답은 그래서 몇 번? 5번. 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혈연 선택 이론을 바탕으로 윗글의 벌 군집과 보기의 벌거숭이 두더지쥐 군집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벌거숭이 두더지쥐는요. 벌거숭이 두더지쥐 여기 줄거고요. 배수체에 여기 줄거고요. 유전 양식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자손을 남기지 않는 여기 줄거자 자손을 남기지 않는 특이한 이타 행동 여기 줄거고요. 이들은 70에서 80개체로 집단을 형성하는데 번식개체와 여기 줄거자 번식개체와 비번식개체로 분업화 여기까지 줄거고요. 되어 있다. 번식은 번식 동그라미 치시고요. 한 마리의 여왕과 한 마리의 여왕 여기 줄거고요. 한 마리의 번식 수컷이 담당하고 번식 수컷 여기 줄거고요. 비번식 개체들은 비번식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어린 개체들을 보살피며 여기 줄거자 어린 개체를 보살피며 집을 방어 여기까지 줄거고요. 이 군집의 혈연도 요거 네모치시고요. 이론적으로 50%이지만 실제로는 평균 80%에 달한다. 실제로는 평균 80% 여기 줄거고요. 자, 부모가 갖고 천적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독립된 번식을 하지 않은 형태로 평생을 땅속 서식처에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1번 선택지 보시게 되면요. 가가 나에 비해 그러니까 벌군집이 두더지집 군집에 비해 비번식 개체수가 많은 것은 배수체의 유전 양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둘 다 배수체의 유전 양식을 갖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1번 제끼고요. 2번 선택지. 나가 가에 비해 이론적인 혈연도가 높은 이유는 비번식 개체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번식 개체군은 둘 다 존재해요. 됐나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3번 선택지 보시게 되면요. 가에서는 먹이 경쟁을 막기 위해 나에서는 천적을 없애기 위해 번식 개체를 따로 둔 것이로군. 아니야. 번식을 위해서 한 거지 먹이 경쟁을 위해서나 아니면 천적을 물리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천적을 물리치는 거는 누구야? 비번식이잖아. 됐나요? 자, 그리고요 4번 선택지. 가와 나에서 보이고 있는 총 개체수의 차이는 번식 암컷의 수가 다른 것에서 기인했다. 아니죠. 번식 암컷은 둘 다 하나씩밖에 없죠. 됐나요? 이것도 잘못했고요. 5번 선택지. 가와 나에서 실제 혈연도가 높게 유지되는 것은 비번식 개체군이 존재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군. 맞죠? 됐나요? 같은 엄마한테서 같은 아빠한테서 계속 태어나니까. 됐나요? 자, 3번 문제 보시게 되면 A를 참조하여 1벌 F를 기준으로 한 가족 간 혈연도를 보기와 같이 그려보았다. 기억에 들어갈 그림으로 적절한 것은 동그라미는 암컷, 네모는 수컷, 그리고 음영은 F와의 이론적인 평균 혈연도입니다. 자, 그래서 4분의 1칸은 25%예요. 자, 그럼 기억에는 어떤 애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F에 들어가는 애는요. 봐봐. 여기 F에 들어가는 애를 A, B로 잡자라고 얘기했잖아. 됐어요? 그래놓고 나면요. 기억이라고 하는 애는 B가 오거나 아니면 C가 오거나 이 둘 중에 하나야. 되니? 됐어? 근데 B랑 결합했을 때는 B랑 이제 비교했을 때는 얘는요. A는 없지만 B는 같잖아. 그럼 얘는 이거 몇 퍼센트예요? 50%죠. 그죠? 얘는 없어. 빵 %야. 됐나요? 200 만점에서 50이라고. 그럼 이걸 100분율로 다시 나누면 몇 %예요? 25%죠. 그럼 한 칸에 25%래. 그럼 네모 이렇게 있으면 뭐 하나만 이렇게 들어가 있던가 뭐 여기가 들어가 있던가 여기도 있고 하나만 들어가면 되죠. 됐나요? 됐어? 그럼 답 몇 번이야? 1번.
1번이죠? 나가자. 잠깐 쉴게요. 나가자. 저는